자, 그럼 이번 절을 끝내기 전에 저 유명한 클레로의 정리를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레로의 정리란 게 무엇이냐면, 저 이변수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선 x에 관한 편미분을 먼저 하고 y에 관한 편미분을 다음에 한 이 결과가 y에 관한 편미분을 먼저 하고 나중에 x에 관한 편미분을 한 것과 같다라는, 이게 항상 같다라는 보장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함수들은 이 등식에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만족하는 게 되려면 fxy와 fyx가 모두 연속함수, 요 정해진 정의역에서 정의역 D에서 연속인 경우에 요 순서를 바꿔서 편미분을 해도 그 결과는 동일하다라는 것이 아주 유용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증명은 사실 이 미적분학 수준을 좀 뛰어넘기 때문에 이 증명을 한번 보시는 건 좋은데, 만약에 어렵거나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이 클레로 정리의 결과만 이용해서 다른 이제 뭐 공대나 다른 이제 응용 과학 쪽에서는 그냥 이 결과만 가져다가 충분히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거 증명은 그러니까 수학을 전공하실 게 아니라면, 수학을 제대로 전공하셔서 이제 더 어려운 수학을 공부하실 게 아니라면 이 결과만 대부분은 이렇게 같더라 라고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자, 증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저희가 하나의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하겠습니다. 증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델타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델타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f a 더하기 h와 b 더하기 h에서 f a 더하기 b만큼 뺀 요 값, 그러니까 요 지금 이변수 함수가 주어져 있고 실제로 a, b에서 이 함수 값이 여기죠.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x축 방향으로 살짝 h만큼 떨어진, y축 방향으로 살짝 h만큼 떨어진 지점이라면 여기서 바로 옆에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있는 함수값하고 x축 방향으로만 살짝 요만큼 떨어져 있는 요 두 값 사이의 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비슷한 관점으로 a 더하기 요 함수값에서 a, b 요 점 함수값을 뺀 거를 다시 요 두 가지를 차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좀 전에 이 a, b에서 살짝 x 방향, y 방향으로 h만큼 떨어진 여기죠. 여기가 바로 f의 a 더하기 h, b 더하기 h인 점인 거고, 이 점과 요 x축 방향으로 a 더하기 h 요만큼 떨어진 요 두 점 사이의 함수값의 차이가 첫 번째 괄호고요. 두 번째 괄호는 요 바로 a, b의 함수값과 요 점 간의 차이, 그러니까 요 차이와 요 차이를 구해서 다시 그 차이를 보는, 그러니까 증가하는 만큼 요쪽에서 아래쪽에서 증가하는 거와 위쪽에 증가하는 게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 그런 개념인데 뭐 어려우시면 그냥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거를 하나의 차이, 델타 함수로 하나를 정의를 하겠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좀 복잡하니까 g of x라는 함수를 여기 안에 있는 f x, b 더하기 h 빼기 f x, b라고 정의를 한번 여기도 다른 비주란 함수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 괄호 안에 있는 걸 좀 편하게 다루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하면 델타라는 이 함수는 어떻게 좀 간단히 정리가 되냐면 g에 a 더하기 x 대신에 a 더하기 h를 대입한 게 바로 이 형태가 나오죠. 빼기 g에 x 대신에 a를 대입하면 a를 대입한 게 이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이 델타 함수가 함수 g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변수 함수 fx, y를 이용해서 g라는 함수가 정의가 됐죠. 근데 fx, y는 실제로 이런 편도 함수들이 모두 연속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편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연속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fx, fy는 편미분이지만 여기 gx 입장에서는 사실 일변수 함수의 미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gx가 결국은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미분이 가능하니 gx는 또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라는 좋은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라고 하면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쓸 수 있겠죠. 어느 구간에 쓰냐? A와 A 더하기 H 구간에서 연속이고, A와 A 더하기 H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니 이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해서 어떤 C라는 상수 하나가 존재해서 GA 더하기 H와 GA 사이에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게 평균값 정의죠. 근데 요거를 H를 양변에 곱해서 아예 H 곱하기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H 곱하기 G'C라는 것은 사실 G는 X만의 일변수 함수이기 때문에, 그죠? X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고, 이것을 X에 관해서 미분한다는 얘기는 요거를 X에 관해서 편미분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F를 X에 관해서 편미분한다는 얘기고, 그게 바로 C에 관한 미분계수니까 X 대신에 C를 대입한 B 더하기 H는 그대로 오게 되는 것이죠. F의 C, B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G가 일변수 함수고 일변수 함수 미분이니까, 즉 일변수 함수 X에 대하여 미분이란 얘기는 fx, y 입장에서는 x에 대하여 편미분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x 편미분 계수 C에서 편미분 계수를 구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fx라는 이 편도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평균값 정리를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C와 B 더하기 H fx, C와 B는 를 만족하는 평균 변화율을 만족하는
y로 미분한 d라는 어떤 실수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d라는 어떤 실수가 존재해서 그 d는 어느 구간이냐면 b와 b 더하기 h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b와 b 더하기 h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죠. 왜냐하면 위에서 fxy가 있다는 것은 fx라는 편도함수는 y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니까, y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가 fx라는 것은 y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y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고 y에 대해서 연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y 입장에서, 독립변수 y 입장에서 평균값 정리를 한 번 더 사용하게 된 겁니다. y 입장에서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다시 여기서도 h를 밑에 곱하는 것보다는 오른쪽에 곱해서 쓰면 h 곱하기 fx y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죠. c, d, 그러니까 y가 d인 이 지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한번 미분한 것이죠. y에 대해서. 아니면 이게 좀 어려우시면 이렇게 y에 대해서 fx를 미분 도함수가 존재하는데, 그게 c는 고정이 돼 있고 상관없죠. c는. 그러니까 y 입장에서 이게 y가 이 구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y가 d라는 이 c, d라는 이 지점에서 편도함수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fx, y, c, d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자, 요 부분을 관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부분을 관찰하면 요 부분이죠. 여기다 집어넣어서 델타라는, 위에서 주어진 델타라는 함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델타라는 함수 여기 있네요. 델타라는 함수가 ga 더하기 h에 ga라는 거 주어지는데, 이게 바로 요거죠. 바로 요거 h 곱하기 요 괄호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h 곱하기 f x y에 c, d라고 주어져 있죠. 이렇게. 자, 요거를 좀 더 쓰면 h제곱에 f x y에 c, d가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h를 0으로 보내게 되면, h를 0으로 보내게 되면 이 c라는 점이 아까 위에서 어디 있었죠? c라는 점은 a와 a 더하기 h 사이에 c점이 존재하는 거고, d라는 점은 b와 b 더하기 h 사이에 존재합니다. 근데 h를 0으로 보내면 요 사이에 있는 c라는 점은 결국 a로 갈 수밖에 없고, 요 사이에 있는 d라는 점은 b로 갈 수밖에 없죠. h가 0으로 가면. 그러면 h가 0으로 가면 c라는 점은 a로 가고 d라는 점은 b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h를 델타로 나눈 h제곱분의 델타라는 이 극한을 h가 0으로 보내면
요것만 남죠. fxy의 c, d인 것이고, 요 h가 0으로 갈 때 c, d는 결국 fxy의 왜? a, b로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위에 이 fxy가 연속이라고 했죠. 연속이면 우리 연속함수 구한 거 할 때 어떻게 했나요? 그냥 뚝딱 대입했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바로 fx가 만약에 연속이라면 그냥 x 대신에 a를 대입해 버렸잖아요. 이게 f가 연속일 때 이런 식이 만족하는데, 여기서도 h가 0으로 가면 그때 c, d가 a, b로 가니까 c, d에 그냥 a, b를 대입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x, y라는 함수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그쵸? 이 결과를 일단 스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처음에 델타 함수를 정의한 걸 다시 한번 또 가져와 보죠. 다시 가져와서 델타 함수를 이렇게 정의했었죠. 자, 필요 없는 거는 지우고요. 가져와서 자, 이렇게 델타 함수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델타 함수를 살짝 순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델타 함수를 어떻게 바꾸냐면 fa 더하기 h b 더하기 h 이거는 그대로 두고요. 요거를 앞으로 좀 가져오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져와서 빼기 fa, b 더하기 h 여기 쓰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이제 뒤로 가져가 보죠. 빼기 fa 더하기 h, b 하고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그 위치에 있고요. 뭐 이렇게 바꿔도 똑같은 델타 함수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g of y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그거를 f a 더하기 h, y 빼기 f a, y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예 define이라고 그러죠. g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그러면 이 델타라는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델타라는 함수는 g의 y 대신에 b 더하기 h를 더한 것에서 g에서 h를 대입한 b를 쥐죠. b, h가 아니라 b를 대입한 것을 뺀 것 같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죠. 다시 여기 한번 더 써보죠. g에다가 요 y 대신에 b 더하기 h를 대입했으니까 여기다가 b 더하기 h를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b 더하기 h 이렇게 되고, 또 여기다가 b 더하기 h를 대입하는 거죠. 빼기 f에 b 더하기 h 해서 딱 첫 번째 요 괄호만큼이 나왔습니다. 그게 요만큼이고요. 또 빼기 g의 b니까 여기다가 b를 대입해야죠. b를 대입하면 여기다가 b를 대입하는 거니까 f a 더하기 h, b에다가 f a, b 해서 딱 요만큼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잘 만족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자, 그러면 이제 함수 g라는 것은 y에 관한 일변수 함수인데, 그것은 함수 f로부터 가져온 함수죠. 근데 함수 f는 미분 가능한 함수였기 때문에
편도함수가 있는 함수였죠. 그죠? 그러면 g라는 것은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평균값 정리를 쓰겠습니다. 평균값 정리를 쓰는데 어떤 구간에서 쓰냐, B와 B 더하기 H 열린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 쓸 텐데 그 사이에 어떤 C라는 실수 하나가 존재해서 such that G B 더하기 H 빼기 G B가 원래 나누기 H를 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곱하죠. 에다가 순간 변화율과 같은 곱하기 요 값이 존재를 하죠. 자, 이게 죄송합니다. D죠, D. 예, D입니다. D라는 실수가 요 구간 사이에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G 프라임 D라는 것은 G는 아까 일변수 함수였고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죠. 그죠? H고 여기서 G의 프라임을 구한다는 것은 G는 Y에 관한 함수고 F를 미분하는데 Y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Y의 편도 함수가 되고 A 더하기 H의 Y 빼기 F의 Y에 관한 편도 함수 요거죠. 요거를 Y에 관해서 편미분을 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구했고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한번 평균값 정리를 하나 더 쓰죠. 평균값 정리를 써서 FY라는 게 X에 대해서 미분이 편미분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fxy가 주어진 가정에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X에 대하여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인 것이죠. 요게 이제 내포되어 있고요.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쓰는 건데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니까 구간 X 어디 구간이냐면 A와 A 더하기 H 구간 사이에 C라는 실수 하나가 존재해서 FY의 D 빼기 FA D 그러니까 이 구간이죠. A와 A 더하기 H 사이에 존재해서 H로 나눠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곱해버리고요. 그리고 요 FY라는 편도함수에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니까 사실 이걸 X만의 편도함수로 구해서 이 C가 여기 구간에 있고 D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위에서 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괄호 부분이 요만큼이라는 것을 발견했으니 여기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대입을 하면 요 식은 어떻게 되냐? 델타라는 함수 식은 G B 더하기 H 빼기 G B인데 자, 이것은 여기 H를 곱하고 괄호를 곱해야 되는데 괄호는 바로 이 괄호고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H제곱에 FXY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H가 0으로 한번 가보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제곱분의 델타라는 함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YX의 C, D 똑같이 되고
요 함수가 연속이기 때문에 fyx가 연속이라고 가정해서 주어졌었죠. 따라서 fyx의 a, b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h가 0으로 가면 c는 c,d는 c는 a로 가고 d는 b로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c라는 값은 요 위에 a와 a 더하기 h 사이에 있는데 h가 0으로 가니까 결국 c는 a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d도 위에 d도 여기 있는 d도 b와 b 더하기 h 사이에 있는데 h가 0으로 가버리면 결국 d는 b로 수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수렴해서 이 극한값은 fxy가 연속이기 때문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맨 위에서 델타라는 함수를 잘 이렇게 정의를 했고, 델타라는 함수를 이렇게 잘 정의를 했고, 그래서 그로부터 계산한 이 별표라는 식을 구했죠. 그죠? 근데 이 식이 똑같이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별표라는 식이 똑같은 극한을 구했더니 이번에는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따라서 요거를 별표 두 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별표라는 식과 별표라는 두 식을 비교해 보면 fxy는 fxy a, b는 fyx a, b가 되어서, 자, 그래서 증명이 끝났고, 다시 한번 이 클레로의 정리의 의미는 이게 편도함수 fxy를 구할 때나 fyx를 구할 때나 어떤 순서에 상관없이 x 먼저 편미분하고 y를 편미분하는 값과 y를 먼저 편미분하고 x를 편미분해도 같다.